그래서 정영의 인생 영화는 뭐예요? 저의 인생 영화는 메종드 히미코라는 일본 영화예요. 근데 나 갑자기 궁금해진 거 있어. 네. 인생 영화는 뭐야? 저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. 사실 막 되게 거창한 영화 얘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. 막 베어 이런 영화. 엄청난 거. 네. 근데 베어는 분명히 좋은 작품임에 틀림없지만 제가 살아가면서 꾸준히 계속 생각을 하고 이런 영화는 큰 아니거든요. 영향을 주고 나에게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. 네, 막 그렇진 않아서 분명 좋은 영화지만 저의 인생 영화는 아닌 것 같다. 그래서 나도 지금 갑자기 너의 인생 영화는 뭐냐고 인생 영화라는 단어를 내뱉으면서 제일 재밌게 본 건지, 제일 잘 만든 영화라고 인정하는 건지, 아니면 내가 심심할 때마다 틀어보는 영화인지, 문득문득 생각나는 영화인지를 모르겠는 거야. 저의 경우 메종드 히미코는 문득문득 생각나고요. 1년에 한 번씩은 다시 보고 싶은 영화. 그래서 DVD도 당시에 구입을 했었어요. 영화관에서만 4번을 봤어요. 당시. 영화관에서 저는 제일 많이 본 영화는 왕의 남자. 나도인데. 너 몇 번 봤어? 이준기한테 미쳐가지고 한 13번 본. 나 7번. 그 이누도 이싱 감독 영화예요.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이누도 이싱 감독을 알게 됐고 그 사람의 영화는 제가 믿고 보는 영화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영화가 조제,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라는 영화일 거예요. 그리고 뭐 몇몇 작품이 있지만 결이 비슷한 영화로는 구구는 고양이다라는 영화도 좀 결이 비슷한 앞선 두 영화들이랑 그래서 제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는 사회에서 흔히 비정상이다, 좀 특이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평범하고 담백하게 풀어내거든요. 그러면서 영화를 한 편 그냥 쭉 보고 났을 때 그냥 뭐 별다른 그래 저 사람들이 너무 비정상이고 이상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 없이 그냥 한 사람의 삶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. 조제가 이제 하반신이 마비된 장애인이 주인공이고 구구는 노처녀 만화가인데 재밌어. 벌써 재밌어. 사랑에 빠지는데 이 여자가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요. 근데 그때 자궁암을 발견. 자궁암 판정을 받아 자궁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영화라면 메종드 히미코는 게이에 대한 영화예요. 근데 게이도 막 저희처럼 젊고 막 에너지가 있고 이런 게이들이 아니라 이제 늙은 게. 네, 늙어서 양로원, 게이 야, 벌써 양로원에 재밌어. 살고 있는 할아버지들 얘긴데 어느 날 그 양로원을 만든 사람의 딸이 연락을 받아요. 그 양로원에 있는 젊은 남자한테. 알고 보니 그 젊은 남자가 자기 아빠의 애인이에요. 근데 이제 그 애인한테 너희 아빠가 지금 죽게 생겼다. 암이다, 말기다. 죽게 생겼으니까 좀 와줘라. 그래서 그 여자애는 황당하죠. 아니 우리 아빠가 자기 게이라고 나가가지고 평생 얼굴 안 보고 살았는데. 근데 게인데 어떻게 애가 있었어? 그러니까 속이고 결혼한 거지. 뭐 그걸 누굴 속인 건진 몰라. 아내를 속인 건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를 속인 건지 모르지만 근데 그런 왜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굳이 애를 낳고 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스토리들이 또 영화를 보면서 나와요.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다들 한 번쯤은 맞춰서 살아보고 싶었던 거죠. 그분들은. 근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인 그 딸의 입장에서는 뭐야 이건 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내 인생이 풍비박산인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아빠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해서 내가 그걸 왜 가? 절대 안 가. 이렇게 했는데 그 남자가 돈을 주겠다. 그 여자는 돈이 궁한 상태였거든요. 왜냐면 엄마도 되게 아프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빚을 많이 졌어요. 사촌들한테. 그래서 그걸 갚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양로원에 나가죠. 그러면서 자기 아빠를 만나요. 그러면서 그냥 그 양로원에서 일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그렇게 증오에 맞지 않았던 아빠의 새로운 얘기를 또 듣게 되죠. 아빠랑 엄마 사이에 있었던 또 다른 얘기를 듣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어느 순간 인정하게 되는 서로의 삶을. 뭔가 그 양로원에 사는 그
그 사람들의 얘기 하나하나가 결코 평범하다고 얘기할 순 없지만 영화를 보면서 그런 평범하지 않음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게 없고요. 되게 그게 명랑하고 잔잔하게 흘러가요. 심지어 죽음을 대함에 있어서도 뭐 어쨌든 죽습니다. 이건 뭐 영화 그렇게 후반부도 아니라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죽어요. 근데 그 남자 애인이 오다기리조인데 오다기리조가 다른 할배랑 자고 온 거예요. 자기 아빠가 죽어가고 있는데 피를 토하고 쓰러져 있는데 그 사이에 오다기리조가 딴 할배랑 자고 온 거야. 그래서 이 딸이 열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당신 애인이 저렇게 있는데 다른 할배랑 자고 있으냐 막 이렇게 했더니 오다기리조가 욕구잖아. 그게 전부인 거잖아. 강렬한 식욕이든 격렬한 성욕이든 나는 그게 필요해.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 나도 살고 싶지가 않아. 이런 대사를 하거든요. 근데 제가 이 장면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번역이 이상하게 됐어요. 국내 개봉 버전에서 뭐라고?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잖아.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버려가지고 이거는 의미가 완전 다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지? 모르겠어요. 맞아. 왜냐면 우리 정영이가 특기가 외국어거든요. 진짜 집요하다 정말 너. 네, 그래서 그 부분을 혹시 영화 이거 보시게 되면은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 장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. 그래서 사람을 참 사랑하는 감독이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. 너랑 나랑 완전 다 반대네. 그쵸. 여러분, 그럼 다음번엔 사업영화 한번 해볼까? 도둑이 지금 제발 저러네 지금. 지금 우리 이거 지금까지 봐주신 분 있을까? 한 2분 보다가 뭐라고? 에잇 이러면서 뒤로 가거든요. 여러분 구독을 끊지 말아주세요. 안 돼. 이벤트 했는데 다시 막 980명 이러면 어떡해. 이벤트 영상 못 올리지 그러면. 어떡하냐? 어떻게 내가 계정 120개 파야지 뭐. 아무튼 다음에 상업 영화로 그러면 저희가 찾아올게요. 그럼 최신작 2000년대 이후로. 안녕. 안녕.